한 호수 위 무인도. 아무도 찾지 않는 미지의 섬에 사람이 있다? 의문의 섬을 둘러싼 소문의 진실은 무엇일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저기 엔지니어 방송사에서 왔는데요. 아이고 멀리도 오셨네. 글쎄 나도 여기 몇 개 지나다니다 보면은 저기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데 사람이 있어도 저도 늘 궁금해요. 아, 저기 사람 사는 곳은 아니에요? 사람 사는 곳은 아니에요. 그냥은 못 가고 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배로 이렇게 모셔다 드릴게요. 백딜로만 닿을 수 있는 외딴 섬에서 언제부턴가 목격됐다는 수상한 사람. 멀리 가야 돼요? 여기서 좀 멀리 가야 돼요. 10여 분 넘게 호수를 달려봤지만 인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저쪽에 계십니다. 저쪽이요. 민가조차 없다는 황량한 섬에 사람이 있다니 무슨 영문일까? 거센 겨울바람만이 맞아주는 섬을 얼마나 누비고 다녔을까? 섬 반대편에 다다랐을 무렵 어디선가 들려오는 등골오싹한 소리. 저기 사람, 저기. 그때 나무 사이로 포착된 누군가. 괴상한 소리의 정체는 바로 토비였군요. 연장까지 들고 무인도를 누비는 그는 대체 누구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 엔지니어 방송사에서 왔는데요. MBN에서 웬일이야? 아, 여기 사람이 있다고 해서 무인도인데,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약용나무 예. 네. 이거 해서 데려 먹으려고. 이게 무슨 나무인데? 느릅나무. 느릅나무? 응. 나무 때문에 오신 거구나. 약도 이게 그렇게 흔히 있는 나무가 아니야. 약재를 구하러 무인도까지 왔단 건가요? 호수 위의 무인도를 신출귀몰하는 수상한 남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댐이 생기면서 수면이 높아져 물에 잠긴 산봉우리가 섬이 돼버린 이곳. 철마다 약재를 채취하기 위해 무인도의 구석구석을 누빈다는 남자. 느릅나무는 이렇게 막 잘라도 돼요? 아이 가지를 쳐줘야지 또 새 가지가 나오고 번지지. 가지 치기는 해줘야 돼 원래. 여기 사시는 거예요? 아니지. 그 집이 있지. 아, 집이 있어요? 여기 근처에 집 안 보이던데? 배 타고 가야지. 야하, 이 무인도가 그의 거처는 아니었나 봅니다. 제작진을 선뜻 살고 있는 집으로 안내하겠다는 남자. 저기 있잖아 배. 망망대해 같은 호수를 종횡무진하려면 배 한 척쯤은 필수라는군요. 남자는 이곳 뱃길이라면 손바닥 보듯이 훤히 꿰고 있다는데. 끝도 없이 달리고 달려보지만 도무지 민가의 흔적은 보이질 않는데요. 그런데 그때 외딴 호숫가에 웬 선착장 하나, 그리고 비닐하우스도 한동 눈에 띕니다. 이토록 외진 곳에 선착장과 비닐하우스라니 마치 누군가의 은신처 같기도 한데요. 왜 여기로 들어가세요? 여가 우리 집이요. 아, 이게 집이에요? 외딴 곳에 덩그러니 세워진 이 비닐하우스가 집이라고요? 아이고 맞네. 뭐 먹을 만큼만 해야지 뭘 하고 많이 해. 딱 우리 둘이 끓여 먹을 만큼만 갖고 왔지. 누구세요? 우리 만화님이라니까. 아, 혼자가 아닌 아내와의 보금자리였군요. 안녕하세요. 집이 맞아요? 집이지. 여기 비닐하우스인데? 영어로 비닐 하우스잖아. 하우스. 그럼. 집. 아, 그 하우스가 집이지 뭐요. 아이 비닐 하우스도 그 야채만 길러나 사람도 길러야지. 비닐하우스를 세우고 꾸미기까지 부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네. 그럴듯한 주방 시설에 욕실까지 두 분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아니, 여기 사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이제 22년 차. 22년째 여기 사고 계시다고요? 네. 근데 여기 뭐 전기나 그런 건 있어요? 전기 있죠? 전기 들어와요? 왜 들어오죠? 들어온 지 이제 얼마 안 돼. 언제 들어왔는데요?
재작년에 들어왔어. 재작년에. 아, 그전에는 전기도 아예 아이 여기 없었지. 전기 없었지. 22년 전 아무것도 없던 허허벌판에 들어와 이젠 전기까지 들였다는 부부. 하지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그때의 아날로그를 고수 중이랍니다. 직접 만든 화목난로는 여전히 난방을 책임지는 중. 항상 타고 있으니까 나무가 겨울에는 아주 뭐 저거 없으면 못 살아. 없는 게 없는 비닐하우스에 특별한 것이 또 있답니다. 바로 여기. 여기가 우리 황토 찜질방이야. 여기가. 찜질방 한번 가려면 멀리까지 나가야 하는 부부. 아예 집안에 황토 찜질방을 차려버렸답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럼 나무 주워다가 마른 나무 주워다가 걸쳐놓고 흙 척척 발라서 만든 거지. 부부의 집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비닐하우스 별채까지 있다네요. 채광 한번 끝내주는 이곳. 약재를 햇빛에 잘 말리고 보관하는 저장소랍니다. 구기자 말려놓은 거. 영지버섯, 적하수호, 적하수호. 네, 하수호. 하수호. 한약방을 방불케 하는 갖가지 약재들은 모두 손수 재배하고 채취한 것들이랍니다. 우리 돈 주고 사 먹으라면 못 먹어. 못 먹어. 넉넉치 않은 시골 살림. 농사 지으며 흘린 땀으로 그 비용 대신한 귀한 약재들이죠. 가스도 이제 급할 때는 사용하는데 네. 한가할 때는 많이 사용하죠. 겨울에는 겨울에 가스비도 절감되고. 단숨에 열을 올리지 않고 은은히 온기를 더하는 것이 꼭 시골의 삶을 빼닮은 화목난로. 부부도 영양 만점 약재차 한 잔으로 뜨끈하게 몸을 데웁니다. 구수하네. 그렇게 쌉쌀하지도 않고. 힘이 벌끈벌끈 나는데. 몸도 녹였으니 외출 채비를 하는 부부. 단단히 준비를 해야지. 추우니까 배탈 나면. 역시나 부부의 외출은 선착장을 거칩니다. 겨울철엔 두터운 옷차림이 구명조끼만큼이나 필수 요소죠. 바람이 매서운 한겨울의 백길. 20여 년 지나면 지겨울 법도 하건만 같은 계절에도 호수 풍경은 어쩜 이리도 변화무쌍한지요. 이렇게 나오면은 좋겠어요. 이렇게 풍경도 보고. 네. 스트레스가 확 풀려. 스트레스가 30년 묵은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죠. 속도를 늦춘 배가 멈춰선 곳은 호수 건너의 한 야산. 옷을 벗어던져 앙상한 나무들 뿐인데요. 이런 반구 없이 묵묵히 산을 오르는 부부. 들리는 것은 부서지는 낙엽 소리뿐인데 새해맞이 등산이라도 온 걸까요? 그때 낙엽을 걷어내더니 꽝꽝 얼어버린 땅을 캐기 시작하는 아내. 언 땅 속에서 고개를 내민 것은 뭐예요? 이 달래? 이 달래 캐 넣으신 거예요? 예, 예. 저 달래는 네. 봄에만 나온 줄 알았어요. 한 땅 2월. 속에서 지금 묻혀 있잖아요. 예, 겨울에. 이파리가 안 나와서 그렇지. 예, 그래 더 달고. 예, 된장국 끓여 먹으면 맛있고. 지금 이 시기에? 예, 향이 잎 나올 때보다 더 좋지. 더 좋지. 근데 가만 보니 남편은 말뿐입니다. 달래는 입으로 먹는 것이지 입으로 캐는 건 아닌데 말이죠. 아버지는 같이 안 하세요? 이거 안 보여 내 눈에는 잘. 아버지는 안 보여요? 그래서 안 하시는 거예요? 나는 길잡이잖아. 기사. 이런 남편의 반응이 익숙한 듯 남편 목까지 열심인 아내. 많이 먹겠는데 한 끼는 먹겠네. 갑시다. 마무리. 이 뿔이 너무 무성해가지고 이 달래가 못 자란 것 같아요. 예, 아쉽네요. 맛있네. 그냥 데이트한 걸로 셈치하지 뭐. 아내의 고군 분투 덕에 나름의 성과를 이룬 달래 데이트.
겨울 달래는 향이 진해서 한 줌의 적은 양으로도 거뜬히 맛을 낸답니다. 이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집수를 해가지고 물이 달고 맛있어요. 물이 자연수가. 자연이 내어준 청정수와 안의 손맛이 함께 빚어낸 보물이 또 있습니다. 손수 담근 각종 장류가 가득 차 있는 장독대인데요. 색깔이 좀 까만데 근데 이 까만 색깔이 나기까지는요 세월이 많이 걸려야 돼요. 이거 몇 년이 된 건데요? 이거요? 이 10년 넘었죠. 이 된장이요? 한 3분의 1 정도. 세월의 힘까지 더해져야 아내의 장류는 비로소 완성이라는군요. 양념을 물에 풀어준 뒤 또다시 이 녀석 화목난로가 활약을 합니다. 화목난로에서 은은하게 조리하고 직접 길러내고 채취한 믿을 수 있는 재료만 사용하는 게 아내의 요리 신조. 향기 좋겠다. 자연의 재료만 이용해 맛과 건강 모두 잡는 아내의 요리. 잘 먹겠습니다. 네. 아버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거 거꾸로 해도 돼. 어디 맛 좀 보고. 재료를 얻고 밥상에 올리기까지 모두 제 손을 거쳐야 안심이라는 아내. 시골에 오고 얻은 특권 중에 하나죠. 우리는 지금 설도 안 지냈는데 부모를 만끽하는 게? 끊이지 않고 먹을거리가 계속 이어지니까 너무 좋죠. 여자들은 집 밖에만 나가면 여기는 하우스니까 집 밖에만 나가면 시장이에요. 보물창고에 사는 네, 보물창고. 비닐하우스에 입주하며 부부는 새로운 식구도 들였답니다. 힘을 주던가. 아저씨. 이 집에 살면서 고급 입맛이 돼버린 녀석.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아내가 직접 구운 김입니다. 자. 부부의 적적함을 달래주는 3마리의 고양이 식구. 농작물을 갉아먹는 들쥐를 잡는 데에도 1등 공신이라네요. 아, 점심 잘 먹었습니다. 더 달아놓으시오. 어디다. 그런데 귀농한 지 20년이 넘었으니 집 한 채 지었을 법도 한데 왜 아직 비닐하우스에 사는 걸까요? 우리 집은 비닐하우스라 신발 신고 다니니까 편하고 깨끗이 쓸고 끝이에요. 그 얼마나 편한지. 이 농사 지려면 이 집 관리하기가 시간이 나질 않아요. 밭에 풀 하나 더 뽑아야지. 게다가 농사를 지으며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부부에겐 더없이 제격이라는 비닐하우스. 그날 오후 남편은 며칠째 밀린 숙제가 있다는데요. 아, 여기 좀 깨져서 보수를 좀 해야 돼. 숨을 쉬는 특성 때문에 황토벽은 수시로 보수를 해줘야 한답니다. 아니 황토벽에 보수한다더니 두 분 또 왜 배 위에 오르셨나요? 아버님 어디 가세요? 오늘은? 황토 가지러 가요. 황토는 어디 있어요? 빨간 흙이요. 가다 보면 있어요. 호수 곳곳에 부부만의 비밀 지도를 그려온 지 22년째. 지형에 따라 생태에 따라 자연이 내어주는 것도 다르답니다. 과연 이곳에서 황토를 만날 수 있을까? 의기양양하게 선봉대에 서는 남편. 이거 아닌데? 왜냐면 지금 이게 다 덮어 씌워져 있단 말이요. 이 속에가 전부 황토인데 내가 배를 저쪽으로 대든가. 어머니 가면은 빨갛게 보여요. 그 저기 돌멩이 사이에 있더라고. 눈썰미 좋은 아내가 나섭니다. 잘하네. 매 눈으로 살펴보는 아내. 여기. 어. 여기 있어요. 한눈에 봐도 새빨간 빛의 황토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고와서 화장품 같죠, 화장품. 여기 나온다고? 여기만 있어요, 여기는.
자연에 기대어 살다 보니 자연스레 생긴 철칙이 있답니다. 많이 퍼가진 않네요. 아, 쓸 만큼만 가져가지 많이 힘들게 왜 가져가요? 그래요? 쓸만큼만 딱? 많이 가져가면 그것도 훼손이야. 조금씩 절제하고 덜어내다 보니 삶의 방식이 많이 단순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마음은 더욱 풍족해졌죠. 황토방 보수에 들어가는 재료도 단 2가지, 황토와 물이 전부입니다. 손 대신 발을 이용해서 꾹꾹 눌러주는 게 부부의 반죽 노하우. 힘들 것 같은데 어머니도 하세요? 응? 밟는 건 잘 밟아. 매주를 많이 밟아서. 이거 일체 그게 안 섞여. 이번에도 남편은 힘쓰는 일에서 쏙 빠져나가려나 싶었는데 갖다가 여기다 탁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걸 딱 문대야 되잖아. 잡히게끔 만져서. 문대는 역할만 하면 돼. 문대야 된다? 웬일로 분업을 제안하는 남편. 빡 밀어서 문대야지요. 눈빛만 봐도 안다는 부부 사이 손발이 잘 맞겠지요. 아이 그렇게 확확 문대면 다 떨어지죠. 살짝 방향을 에이. 그 기술자가 이거 시원찮다. 시시콜콜 지적하는 남편의 잔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저쪽은 됐어요? 저쪽은? 아니, 저쪽에 여기 이런 부분을 물을 묻혀서 탁 발라버리라고 떠 이렇게 두껍게 있으면 떨어지잖아. 그럼에도 묵묵히 제 할 일만 하는 아내. 그러다 물을 부어요. 막 부어. 살살 붓고서 문대면 되잖아. 깨끗하잖아. 99% 아내 몫에 남편의 잔소리 1%가 더해져 마무리된 황토방 벽면. 하하, 손발이 아니라 손과 입이 척척 맞는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장난기 넘치는 남편의 표정. 아니 지금 뭐 하십니까? 아이고, 가만히 있어. 웃으면 안 돼. 주름살가. 남은 황토를 이용해서 아내 얼굴에 팩을 해주고 있군요.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자기밖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따봉. 다 됐어? 다 됐어. 10년은 젊어지겠잖아? 도망가면 어떡해. 너무 예뻐져갖고. 그 놔주고 다음에 영감 하나 더 부르면 되잖아. 좋다. 하하, 이럴 때 보면 만점짜리 남편인데 일할 때면 왜 빵점짜리 남편이 되는 건지요? 내 얼굴 어때? 한번 만져봐. 아 보기는 똑같은데 아유 이거 무슨 보들보들하다. 보들이 보들이요? 보들이? 보들이. 그래도 서로에겐 세상 하나뿐인 반려자겠죠. 끼니마다 갖가지 약재들을 활용해 식사를 준비한다는 아내. 오늘 저녁 재료는 뽕잎입니다. 작은 뽕잎은 채취하는 기간이 한 1년에 2-3일이면 딱 끝나요. 때 따놔서 이렇게 말리고 계신 거예요? 예, 계속 먹으면 되니까 1년 12달. 특히나 남편이 좋아하는 뽕잎은 365일 먹을 수 있도록 잘 건조해 보관 중인데요. 약재를 우려낸 물과 데친 뽕잎을 넣어서 건강밥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표 비장의 무기라는 간장. 이 송이를 넣어가지고요. 네. 간장을 만들었어요. 송이? 네. 송이버섯이요? 네, 송이버섯. 그냥 먹기도 아까운 자연산 송이로 숙성한 특제 간장까지. 한편 남편도 분주한데요. 그거 뭐예요, 아버지? 이게 고기 굽는 석쇠지. 황토방을 고치며 고생한 아내를 위해 남편이 특별히 준비한 메뉴랍니다. 하하, 석쇠 왜 기다란 손잡이가 달렸나 했더니 고기 구이도 화목난로의 몫이군요. 하하, 정말 만능입니다. 기가 막히겠는데요? 기가 막히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틀려야지.
남편을 위한 아내의 건강 밥상에 고기 좋아하는 아내를 위한 남편의 특식 돼지구이가 더해집니다. 하늘 아래 둘도 없을 자연산 송이간장을 곁들여 쓱쓱 비벼 먹는 뽕잎밥. 채식을 즐긴다는 남편의 입맛에도 맛있어요? 아, 고기에 죽고 못 사는 아내의 입맛에도 모두 만족스러운 한 끼의 식사입니다. 맛있죠. 아, 뽕잎밥이야 몸에 좋지. 고기보다 더 맛있어요? 그럼 뽕잎이? 그럼 시골은 응. 누가 먼저 들어오자고 하신 거예요? 여기? 네. 여기 집사람이 먼저 들어가자고 했어. 왜요? 어? 왜요? 아, 내 몸이 현찮으니까. 남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느 날 갑자기 차를 몰고 새벽에 집에 들어오는데 점점 흐려지더라고. 어두워져.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갓길로 차를 대놓고 있었는데 깜깜해지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거 나이 50대 초반에 앞이 안 보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서울에서 인정받는 사업가로 승승장구하던 남편.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한 실명의 위기가 찾아왔고, 혹시 자연과 벗삼아 지내면 남편의 건강이 회복되진 않을까 시골살이를 제안한 건 바로 아내였습니다. 워낙 또 건강했었는데 갑자기 또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죠. 뭐 그땐 돈도 잘 벌었었는데 건강 제일 문제니까 아무리 뭐 돈 많이 벌고 이래도 놓을 수밖에 별 도리가 없겠더라고요. 거짓말처럼 남편의 건강이 호전되자 자연스레 건강식만 고집하게 된 부부. 7개 이상 먹으면 독성이 있대. 아, 은행은. 뒷산에서 주워온 은행구이도 개수까지 꼼꼼하게 따져 먹습니다. 뜨거워요. 6개째. 6개? 하나만 더 먹으면 끝나. 아유, 더 드셔. 아, 더 먹으면 독이 있어서 안 돼? 독성이 있대잖아. 은행에는. 맛있다. 그만 먹어야 돼. 밤이 돼도 쉴 새 없는 만능 화목난로. 부부가 잠자리에 들 때에도 뜨뜻하게 황토방을 데워줍니다. 아유, 좋다. 불 꺼야지, 빨리. 불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꺼야지. 아이, 그러지 가위바위보 합시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지는 사람이 끄기. 그래서 가위바위보! 가위보! 왜? 끄세요. 너무 내가 졌네. 아유, 좋은 꿈 꾸세요. 바쁜 시골살이에 어느덧 22번째 맞는 오지의 겨울. 별일 없이 무탈하게 또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다음 날 기온이 영하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맘때면 꼭 하는 아내의 연례 행사가 있죠. 어머니 이거 뭐예요? 청국장 하려고요. 아, 청국장? 예, 해콩으로 해야 잘 무르고 더 맛있어요. 남은 겨울을 날 청국장을 담그는 것. 한편 요즘 남편이 푹 빠져있는 취미가 있으니 바로 온라인으로 즐기는 바둑입니다. 화목난로에 청국장 콩을 삶는다고 아내가 분주하게 오가지만 거들떠 보지도 않는 남편. 여기 청국장 나무 좀 넣어야 되는데 나무 좀 넣어주세요. 예, 알았어요. 근데 이거 지금 그럼 안 하면 이거 지는데? 아이, 지금 빨리 넣어야 되는데 빨리 좀 해주세요. 알았어요. 듣는 둥 마는 둥 남편은 다시 바둑에 열중하는데요. 한참을 옆에서 기다리던 아내.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혼자 난로에 불을 지피는데요. 에이, 또 헛수 나왔잖아, 이거. 늘 참기만 하던 아내의 표정이 이번엔 예사롭진 않습니다. 홀로 모든 작업을 마치고 나니 나물 없죠? 알밖에 없네. 뒤늦게 나타난 남편. 아내는 섭섭한 마음이 들 수밖에요. 찬바람이 쌩 붑니다. 그날 오후 부부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저 찜질하러 왔시오. 아, 그래요? 네. 저희 찜질방이 대박 났다 해가지고 네, 왔어요. 아, 우리 옆집 아줌마인데 아주 항상 친하게 잘 지내거든요. 옆집이 뭐 어디 집이 없던데? 예, 여기 산 넘어서 한 30분 걸어오면 돼요. 황토찜질하러 먼 길 달려온 이웃 동생. 10년 만에 와보네. 아유 이런 사우나가 어디 아니 찜질방이 어디 있다고 그러나. 아유 몇 살인데? 10년 만에 처음이래요. 10살입니다. 10살? 같이 친구라니까요. 저 손자가. 우리하고 다 말이 통해. 아 진짜? 꼬마 손님 덕분에 아내의 기분이 많이 풀린 모양입니다. 건배. 한 번씩 손님들이 찾아올 때면 입이 마르도록 수다쟁이가 된다는 아내. 혼자 있다 보면 또 너무 입이 별로 외로워가지고 까마귀하고 이야기하고 고양이하고 이야기하고 개하고 이야기하고 뭐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 있잖아요 남편분. 한마디만 하면 탁탁 쏘잖아요. 말도 못하게 하고 시끄러. 없을 때 형 좀 봐야지. 아내의 이야기를 듣게 된 남편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손님들이 떠난 뒤 아내가 청국장을 마무리하기 위해 끓여둔 콩을 살핍니다. 잘 떴어? 이제 잘 떴어. 끄적끄적하네. 콩을 발로 꾹꾹 으깨주면 완성이랍니다. 언제나처럼 옆에서 지켜만 보던 남편이 내가 그거 밟아? 청국장 밟는 것을 돕겠다며 먼저 나섭니다. 아까 들은 아내의 속 이야기가 못내 마음에 걸렸던 걸까요? 부부가 힘을 합쳐 청국장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힘쓰셔. 밥 얻어 먹으려면 힘좀 써야지. 끝까지 확실하게 도와주는 남편. 꺼내먹기 편하도록 포장을 하는 작업에도 남편이 함께합니다. 어쩐 일로 이렇게 해가 저쪽에서 뜨었어. 오늘 그러니까 해가 아예 안 뜨잖아. 잔소리 안 하고 이렇게 도와주면 얼마나 예뻐. 백지장도 맛들며 놨다고 청국장 포장까지 일사천리로 마쳤습니다. 뭘 들고 오는겨? 이거 네. 팥뿌리가 까만 머리 되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시집 와서 이제 고생만 직사하게 했으니까 내 물감이라도 한번 드려주려고. 아내를 위한 염색 선물까지. 예쁘게 잘해주셔.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염색빗을 들었는데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나 어때요? 뭐 또요? 뭐 젊어졌네? 40대 할머니 됐네? 또 시집 가야 되겠네. 언제까지 여기 사실 거예요? 아이 죽을 때까지 살아야지. 생명이 다 할 때까지 여기 사는 거야. 뭐 딴 데 가봐야 이런 재미 어디 있어? 이 집이 좋고 또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죠. 남편하고 같이. 우리 또 토닥토닥 싸우면서 삽시다. 알겠습니다. 봄날처럼 따뜻한 이야기도 차가운 시련도 담겨있는 부부의 삶. 땅이 얼어 나아갈 수 없었던 그때
부부가 함께이기에 다시 봄을 싹 틔울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